여러분의 10시를 뜨겁게 만들어드리는 핫텐의 김보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10시의 에너자이저 강동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면서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다우지수가 또 한 번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나스닥은 13년 만에 4,000선 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도 1,800선 위에서 웃도는 상황, 현재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경제 지표는 다소 엇갈렸습니다. 주택 지표는 좋았지만 심리 지표가 저조해서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비자 경기 신뢰지수가 7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내기로 했는데요. 관망 심리가 있고 또 화학제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시장은 조금 더 호재 쪽에 손을 들어주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 디커플링되는 모습은 여전한 것 같아요.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이 변덕스러운 날씨만큼이나 오락가락하고 있는데요. 어제 2020선까지 들여갔었던 코스피는 현재 2020선 어제 종가 부근에서 소폭 하락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0.4% 정도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즘 장이 그렇고요. 네. 그리고 어제 장도 마찬가지였듯이 장중 변동폭도 굉장히 큽니다. 수급 해보시면서 흐름 체크해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먼저 수요일장 현재 시장 흐름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혜림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주택지수 호조 상승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강보합권으로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갔고요. 나스닥도 13년 만에 4,000선을 돌파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 디커플링이 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최근 이 거래일 동안 900억 원 순매수하는 데 그쳤는데요. 이렇게 거래 대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장중에 투자 주체들이 순매수와 순매도를 오가자 지수도 함께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 좀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약보합 출발을 했습니다. 장 초반 2010포인트를 찍었다가 이내 2010포인트 중후반대에서 좀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호재거리가 없이 4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하면서 숨고르게 들어간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7.99포인트 빠지면서 2014포인트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보다 좀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이 3거래일 만에 팔자로 돌아섰습니다. 454억 원 정도 매도 나타나고 있고요. 기관도 금융투자와 투신을 중심으로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는데요. 116억 원 정도 물량을 출회해 나가면서 4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만 500억 원 정도 매물을 사들이면서 지수의 낙폭을 좀 방어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 시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피와 반대로 코스닥은 오늘 흐름이 좋습니다. 아우의 움직임이 오늘 좋은데요. 나흘째 상승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요. 1.48포인트 오르면서 512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과 비슷한 그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각각 14억 원, 17억 원 동반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만 37억 원 정도 순매수 기조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시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 오늘 이 코스피 지수가 빠지니까 함께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1% 이상의 내림세 보이면서 146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현대차 3인방 흐름이 혼조 양상 흐름 보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현대차 흐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 신형 제네시스가 출시가 되면서 그 기대감에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0.2% 오르면서 25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는 빨간불, 기아차는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다음 7위부터 12위 종목군 흐름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함께 빠지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이버 오늘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1.42%의 오름세 보이면서 64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국전력도 최근 전기료 인상 소식에 계속 강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0.46% 상승하면서 32,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생명이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종목들이 혼조 양상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오늘 보합권에서 움직임 거듭하고 있습니다. 42,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장 초반에는 빨간불을 켜줬는데요. 지금 하락 전환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0.37% 빠지면서 26,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 오쇼핑과 GS 홈쇼핑 오늘 CJ 오쇼핑 보합권 그리고 GS 홈쇼핑은 빨간불 3% 이상의 오름세 보이면서 28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7위부터 12위 종목군 흐름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 ENM 어제와 마찬가지도 오늘도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0.32% 오르면서 31,000원
1,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메디톡스 오늘 흐름이 좋습니다. 2% 이상의 오름세, 3% 가까운 오름세 보이고 있는데요. 5거래일 만에 반등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다음과 동선 시젠과 포스코는 하루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환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의 환율을 반영을 해서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미국 증시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또 월말 내고 물량이 유입되면서 원달러 환율 하락 압력을 받고 있긴 하지만 이 하단에서 경제 수요 등이 연저점 부근에서 지지력 질풍도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1,050원대 후반에서 1,060원대 좀 초반까지 등락을 좀 거듭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움직임 30전 상승한 1,060원 20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시 구간 시황 살펴봤고요. 이어서 따끈따끈하게 오르고 있는 이 시각 특징주 탑10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기업은행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업은행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전일장 마감 후에 약 2%의 블록딜 형식으로 지분을 매각한다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4% 이상의 빠짐세 보이면서 11,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기업은행이 하락하면서 동반 은행 업종들이 모두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YG 엔터가 올라와 있습니다. 내년부터 고성장세로 전환할 것이다. 이런 업계의 전망이 나오면서 나흘 만에 상승세로 오늘 돌아선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 이상의 오름세 보이면서 49,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웰메이드가 올라와 있습니다. 유상증자 결정에 오늘 장 초반 8% 이상의 급등세 보였는데요. 현재는 1.90% 오르면서 2,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한화케미칼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약보합권에서 출발했는데요. 자회사 하나큐셀에 2,000억 원 정도의 투자를 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약보합권에서 움직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0.23% 하락하면서 21,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벽산건설입니다. 가장 최근에 많이 거론된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인수합병 대한 기대로 5거래일째 상한가 직행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4% 오르면서 22,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동국 SNC가 올라와 있습니다.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 소식에 이틀째 상승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0.69% 상승하면서 4,3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종목은 삼성중공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선 수주 소식에 6개월 만에 반등을 했는데요. 지금은 하락 전환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25% 빠지면서 39,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종목은 효성 IXT입니다. 신제품 효과로 인해서 상승 흐름 이어나가는데요. 장 초반에는 지금은 또다시 하락 전환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0.98% 하락하면서 7,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종목은 동부제철이 올라와 있습니다. 당주의 항만을 매각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1.12% 상승하면서 2,7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대림산업입니다. 이란과 오만에서 불어온 훈풍에 나흘째 오름세 기억하고 있는데요. 4거래일째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1.79% 상승하면서 현재 96,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시 구간 시황과 함께 이 시간 탑10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코너는 다시 돌아온 차트 미인주 시즌2입니다. 어제 첫 방에 나가고 나서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호응해 주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차트 미인주 시즌1에서 워낙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종영된 걸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아서 핫텐을 통해서 시즌2를 마련하게 됐던 거였는데요. 첫 방송부터 시청률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 주인공 모셔봤습니다. 샘플러스의 김선윤 멘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차트 미인주 인기가 참 대단했습니다. 네. 지금 TV 트신 분들 차트 미인주가 뭐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차트 미인주의 시즌1 왜 2까지 이어지게 됐는지 시즌 성적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김선윤 멘토의 차트 미인주 누적 승수가 171전에 106승, 무려 승률이 65% 정도 되는 강력한 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일단 170개 종목을 고르면 그중에 100종목 이상의 수익을 낸다라는 네. 의미가 될 텐데요. 어제 보니까 손실효과도 굉장히 짧게 잡으시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손실폭도 굉장히 적으실 것 같고요. 빠르게 대응 전략을 세워주시기 때문에 AS를 통해서 함께 대응해 보신다면 수익 더 크게 거두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차트 미인주 골라보기 전에 먼저 해봐야 할 순서 있죠? 네, 차트 미인주 보기 전에요. 주요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이머징 시장 가운데 한국과 멕시코, 중국, 러시아의 비중 확대를 추천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지렛대 효과를 누릴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내년 한국의 GDP 증가율 전망치는 전년 대비 3.7%로 코스피 지수 예상치는 2,350으로 제시했습니다. SK텔레콤이 ADT캡스의 인수 추진 보도에 대해 조회공 씨 답변으로 ADT캡스 인수 관련해 검토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ADT캡스 인수 전에는 SK텔레콤의 참여로 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5일 2018년까지 핵심 소재 산업에 정부 출연금 4,600억 원을 비롯해 총 10조 원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10조 원을 투자해 핵심 소재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소식에 관련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두산그룹이 두산건설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전일 두산그룹은 두산건설 재무구조 악화와 관련해서 감자와 증자 등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하한가를 기록한 두산건설은 오늘도 3% 정도 추가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김선윤 대표님께서 종목도 잘 골라주시지만 네. 그만큼 또 시장 흐름도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십니다.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고 또 정평이 나 있기도 하고요. 시장 흐름 한번 키워드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골드만삭스의 소식입니다. 한국의 투자 비중 확대하자라고 전망하면서 내년에는 코스피가 2,350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목표치를 세웠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미 이전부터요, 미국 재무부에서 네. 지금 국내 이제 환율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또 있었죠. 그래서 1,000원 아래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환율이 좀 버텨주고 있는데, 골드만삭스에서 또 환율 전망치를, 내년 전망치를 한 1,090원 정도까지 잡은 것 같아요. 조금 반박의 의미라고 좀 해석이 되고 있는데, 어찌 보면은 재무부에서 인정했던 것은 한국은 싸다. 골드만삭스는 거기에 맞춰서 나도 싸니까 매수를 해보겠다. 그래서 내년에 이머징 마켓 쪽으로 좀 매수가 본격적으로 해볼 심산인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는 그런데 최근에 일본 니케이 지수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지금 15,500 정도 수준이에요. 아주 그냥 급격하게 14,000부터 급등을 합니다. 엔저 효과 때문이죠. 이 흐름 자체가 당분간은 조금 꺾이지 않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럼 추이로 볼 때 엔저 현상이 마무리되는 시점부터 해서 그 외국계 자금들이 일본에 쏠려 있는데 그 자금들 분명히 이제 코스피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 포인트를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율이 좀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반등을 가지고 올 때 그때가 정말 랠리의 신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거든요. 그 신호가 저는 조만간에 오지 않을까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 연말까지 해서 확실하게 포인트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그 IT 관련주들이나 연말 랠리를 가져올 종목들이 대부분 IT 치중하고 있고 국내 산업 역시 IT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4분기 때 굉장히 예상치가 좋게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한 12월부터 해서는 빠르게 좀 증시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는 네. 그런 가능성이 열려있다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골드만삭스가 예측하고 있는 그런 코스피 전망 2350포인트 정도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조금 반등 신호 올 때는요, 적극적인 매수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연말 랠리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코스피 전망 굉장히 긍정적이다 말씀해 주시면서 골드만삭스가 전망했던 목표치 2,350도 무난하게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혹시 김선윤 멘토님이 보시는 내년 전망 코스피는 어떤가요? 저도 사실 작년에요.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어요. 그런데 재미가 없었습니다, 올해요. 그렇죠? 계속 그냥 2,000포인트를 제대로 뚫지도 못하고 그 모양이었는데, 이 모양이죠, 사실. 내년에도 예측은 하는데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외국계 자금들의 수급 자체는 올해 들어왔던 것 이상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크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한 2,000 골드만삭스까지는 안 보고요. 한 2,200포인트 정도는 한번 좀 가지 않을까. 원래 매년 그 대통령 대선 끝나거나 첫 해는 항상 장이 좋았는데
올해는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게 바로 내년에 이제 좀 가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네, 내년에 좀 외국인의 수급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2200까지 보신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밖에 주목해야 될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좀 주목해야 될 이슈 요거 하나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배당주 많이 궁금하실 것 네. 같으니까요. SK텔레콤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 SK텔레콤이 에디트캡스를 인수 검토 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SK텔레콤이 배당 매력까지 있기 때문에 조금 좋아 보이지 않을까. 차트도 좀 반등을 조금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긍정적이지 않을까. 시장도 참 뭐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재밌는 점은요, 지금 보험사에서 배당이 아니라 연말 그 결산일을 3월이 아니라 12월로 바꿨어요. 그러면은 배당이 좀 늘어난다고 하는데 따져보니까 사실 보험사들의 배당률 3%밖에 안 됩니다. 그럼 오히려 SK텔레콤이나 정유주 쪽 배당이 좋은 종목도 4% 이상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유주가 요즘에 어떻습니까? 이런 핵협상 이후에 정유 가격이 밀려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재미가 없어요. 그럼 당연히 통신주 쪽으로 쏠립니다. 그럼 SK텔레콤하고 뭐가 있죠? KT밖에 없습니다. 근데 KT 쪽에서도 지금은 배당을 2,000원 작년과 똑같이 한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주가 흐름상으로 볼 때 사실 실적 주파수 싸움에서 졌어요. KT가. 그래서 조금은 실적 부분이 염두가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차트도 계속 빠지고 있고 차라리 SK텔레콤이 뭐 에디트캡스 같이 연결되어 있고 주가 흐름도 좀 크게 제가 열어놓을게요. 보세요. 크게 보자면은 주가 흐름 21선, 61선, 뭐 120선 깰 때마다 큰 폭의 반등 주지 않습니까? 이런 포인트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주 노리시는 분들, 연말까지 보실 분들은 SK텔레콤 보셔야 됩니다. 사실 또 작년에요. 배당주 중에서 배당락 이후에 올랐던 종목도 SK텔레콤 확실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KT는 오히려 빠졌어요. 그래서 배당 노리시고 12월 말일날 사신 분들, KT 사신 분들 다 손해봤습니다. SK텔레콤 오히려 수익 봤거든요. 그런 포인트 놓치지 말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통신주와는 달리 SK텔레콤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네. 배당주를 노린다면 SK텔레콤 현재 가격에서도 매수를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뭐 차트상의 매력까지는 같이 있다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자, SK텔레콤의 주봉을 보겠습니다. 자, 주봉입니다. 이게 작년 여름부터 차트 흐름인데요. 주봉 20주선 깰 때마다 터치할 때마다 눈에 들어오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터치할 때마다 주가 흐름이 바로 치고 올라갈 때는 급등을 합니다. 치고 올라갈 때는요. 이런 포인트들. 이번에 한번 치고 올라가면요. 어디까지 갈까요? 못 가도 24만원까지 못 먹어도 얼마죠? 한 9% 정도 먹을 수 있는 가격이 온단 말이에요. 그 포인트 놓치지 마셨으면 좋을 것 같고 연말 배당까지 같이 먹을 수 있다는 거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텔레콤 일단 지금 들어가도 무난한 가격대이다라는 네. 말씀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 얘기 잠깐만 짧게 듣고 갈게요. 두산건설, 유중설의 감자까지 하락 추세가 굉장히 심한 상황인데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네, 오늘도 빠집니다. 네. 오늘도 4.3% 급락을 또 하고 있네요. 어제는 뭐 하한가 같고요. 두산건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답이 안 섭니다. 사실 건설주들 실적이 어때요? 참담합니다. 그렇죠? 삼성 엔지니어링, GS건설 다 마찬가지로 4분기 실적이 어둡다고 합니다. 자, 이란 핵협상 좋아요. 정말 좋은데 이 종목들이 과연 갈 수가 있냐는 거죠. 핵협상으로 인해서 사실 이거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러 군데 이제 세계 각국에서 이제 투자가 들어온다고요. 네. 국내에서 얼마나 그거를 따먹을 수가 있냐는 이게 문제인 거죠. 사실 가져올 수주를 못 받는다는 네. 거죠. 네.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당분간에 이 건설주들 재미없고요. 특히 두산건설도 마찬가지로 뭐 감자 블록딜 좋다 이거예요. 아직은 아닙니다. 좀 더 기다리셨다가 반등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포기하시고요. 다른 쪽으로 갈아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혹시 보유하신 분들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어떻게 합니까? 빨리 파셔야죠. 다른 걸로 수익 내는 게 더 빠를 겁니다. 말씀드리는 거 아까 뭐 SK텔레콤을 하시던가 아니면 IT 쪽으로 SK하이닉스를 하시던가 요즘은 SK가 대장주 같아요. SK 쪽으로 좀 갈아타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두산건설 리스크 차원에서 혹시 지금이라도 들고 계신 분들은 조금 손절매를 하시는 것이 좀 더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네, 이어서 많이 기다리셨던 코너죠. 차트미인주.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는지 들어볼게요. 먼저 어제 가지고 나온 종목이요. 네. 오늘 손절가를 쳤습니다. 참 죄송스럽게도 손절가 파세코였죠? 터치했습니다. 네, 터치하자마자 제가 정리하라고 말씀드렸죠. 뭐 액땜한 걸로 생각합시다. 어쩔 수 없습니다. 마이너스 3% 가뿐하게 먹고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전 1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이 종목 조금 가지고 나와봤어요.
SM입니다. SM을 가지고 난 포인트를 말씀드려보자면 좀 횡보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보자면요. 조금 더 이제 크게 볼게요. 제가 보는 수급에 중요하게 좀 체크를 해보고 싶어요. 자, SM의 지금 이게 한 달째 수급입니다. 한 달째 수급인데요. 기관들이 여기 빨갛죠. 36만 주 매수가 잡혀주고 있어요. 차트 볼게요. 자, 한 달째 수급창 보겠습니다. 이날부터 해서요. 이날이 한 달입니다. 지금 오늘까지요. 자, 고점 라인이고요. 저점 바닥 확인하겠습니다. 기관들의 평균 라인 얼마나 될까요? 지금 이 윗부분에서 굉장히 조금 많이 샀고 여기도 많이 샀어요. 그래서 평균 라인 자체가 요 21선 라인 정도 해당하는요. 한 45,500원 정도 라인이 잡힙니다. 자, 지금 현재 가격대 41,000원 정도. 기관들이 지금 수익이 뭐 한 5% 정도? 5%가 아니죠. 1% 정도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관들 그거 노리고 매수 들어갔을까요? 지금 완전 박스권에 gat혀 있는 상태에서 기관들 매수가 집중이 되어 있다고요. 이 포인트 놓치시면 안 되고 상승을 가져올 경우에는 이 포인트 제가 잡아드릴게요. 상승을 가져올 경우에는 크게 갈 경우에 이런 갑자기 어디 갔죠? 이런 상승폭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크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요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충분하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3%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한 41,150원 정도 현재까지 보겠습니다. 41,150원 아니고 41,200원에 매수하겠습니다. 41,200원까지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 잡고 손절가는 -3% 잡고 대응을 하고 SM 제가 보건대 NC소프트처럼 갈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 포인트 조금 놓치지 마시고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차트 미인주로 SM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매수가는요, 현재 가격에서 조금 더 위입니다. 41,200원 정도, 목표가와 손절가는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 3%씩으로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내일도 더 매력적인 미인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종목에 관해 궁금하신 점은 아래에 나가는 번호로 다시 한번 궁금증 해결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꼼꼼하고 친절하게 또 김선윤 대표님께서 직접 답변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013-3366-0110번으로 참고하셔서 질문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의 김선윤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 과연 지금 사봐도 될까 궁금하신 종목 많으실 텐데요. 저희가 멘토에게 직접 물어봐 드리겠습니다. 이효열의 2주식 삽니까? 이어갑니다. 네, 샘플러스 이효열 멘토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이어서 궁금한 종목 첫 번째는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입니다. 네. 그런 다음에 반등이 좀 빠르게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삼성전기입니다. 실적에 대한 평가도 좋게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증권사의 평가도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사보면 어떨까요? 네, 삼성전기는 최근에 주가가 참 많이 빠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삼성전자도 최근에 이제 120만 원 선까지 한번 밀렸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성장성에 대해서 크게 한번 예상보다는 뻗어주지 못하면서 주가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일단 증권사에서의 평가도 그렇고요. 일단 삼성전기의 주가는 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78,000원 정도 수준인데 일단은 싸다고 좀 볼 수 있는 것은 전체적인 밸류에이션 자체가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월봉상의 흐름으로 좀 봤을 때도 전체적인 밸류에이션은 여태까지 어떤 성장성을 감안한다면 과거 16만 원까지 갔던 2010년이죠. 그때에 비해서 굉장히 좀 많이 내려와 있고요. 전체적으로 바닥을 4만 원 선에서 형성한 이후에 성장성으로 뻗어나갔던 주가가 지금은 좀 많이 빠져 있다라고 좀 보겠습니다. 일단 주가상으로는 좀 싸다고 볼 수 있는데 펀더멘탈도 잠깐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펀더멘탈상으로 보면은 시가총액은 5조 8천억 원 정도가 되는 삼성전기가 되겠고요. 사실은 꾸준합니다. 사실 삼성전기가 그렇게 급락을 할 만한 요인이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 예상보다 2010년이 좋았잖아요. 2010년에 순이익이 거의 6천억 원. 그죠? 6천억 원 이상의 순이익을 좀 기록했던 그런 부분인데 그 이후로 아쉽게도 11년 또 작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는 그에 못 미치는 실적들을 좀 내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은 한 4,900억, 5천억 가까이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실적 체크는 해봐야 되겠고요. 일단 현재의 지금 성장성을 감안한 삼성전기, 특히 뭐 꾸준하게 실적은 좀 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안한다면 지금 총자산 규모 정도 되는 현재 시가총액은 뭐 그리 비싸지 않은 수준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대가 좀 되는 건 올해는 좀 많이 빠졌는데요. 지금 흐름은 이제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이 진행된다 정도로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내년에 좀 기대가 되는 거는 터치 센서 모듈과 무선 충전 모듈이 조기에 주요 사업으로 이제 정착을 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화하는 삼성전기가 되겠는데요. 또 내년부터 또 베트남 법인이 가동이 되는데요. 베트남 법인의 성장도 좀 기대가 된다.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라면은 일단은 반등에 좀 무게감을 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일단 포인트는 내년의 성장 기대감 그리고 낮은 주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싼 주가이기 때문에 지금은 성장성을 기대한 어떤 베팅들이 가능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 흐름들은 좀 낙폭과대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은 조금 더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일단 상승을 좀 진행을 하면서 21선 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매수 관심가로 좀 본다라면은 일단 추격 매수 하시기보다는 지금 기술적 반등의 흐름에 좀 가깝기 때문에 역시 77,000원 이하 정도 가격, 역시 21선 이하 가격 정도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으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말씀드린 대로 성장성들이 내년에 또 여러 가지 사업들 부분이 부각이 좀 된다라고 하면 목표가는 최근에 지난달에 고점을 찍었던 87,000원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87,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일단 해외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있다 말씀해 주시면서도 네. 일단 지금 반등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상승폭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한 템포 기다리셨다가 한 77,000원 이하에서, 그리고 목표 가격은 87,000원으로 잡아보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네. 삼성전기였고요. 제가 가격 평가를 듣고 싶은 종목은 SK케미칼입니다. 백신 등 주력 품목의 판매 호조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 특히 실적과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최근 상승세로 5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한 1% 상승하면서 51,500원 정도의 지금 가격, 싼 가격인지 궁금하고요. 수급도 체크해보고 싶은데요. 네, SK케미칼은 사실 오랫동안 주가가 좀 정체돼 있었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월봉상으로 우리가 확인을 좀 해봤을 때 전반적으로 과거 2011년에 한 8만 원 선 정도의 고점을 찍은 이후에는 상당히 5만 원 선에서 약간은 좀 정체되어 있는 주가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랜 침묵에서 좀 깨어날 수 있을 만한 주가 흐름들이 최근에 좀 이렇게 나타나고 좀 있는데, 다만 최근에 좀 악재로 작용했던 것이 이제 제가 재료를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펀더멘털을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죠. 일단 주가는요, 말씀드렸듯이 주가 수준도 좀 낮고 일단 싸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SK케미칼 자체도 역시 회사의 어떤 캐파라든가 이런 데에 비해서는 상당히 주가가 좀 못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펀더멘털을 좀 먼저 분석을 해드리면, 시가총액이 현재 시장에서 1조 1,000억 원 정도 수준에 이르고 있는 SK케미칼이 되겠고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부채 비율이 좀 있긴 합니다만 지금 총 자산 규모가 4조 8천억이나 되는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산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올해 좀 실적들이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지는, 계속해서 순이익들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최근에 어떤 주가 약세를 좀 이끌어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올해를 저점으로 해서 향후엔 좀 더 좋은 방향으로의 기대감이 형성이 된다라고 그러면 충분히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좀 낮은 주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SK케미칼은 현재 주가는 굉장히 싼 편이고요. 다만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게, 지난달까지만 해도 이제 잘 반등을 하다가 또 다시 한번 밀렸는데요. 역시 SK건설의 유증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주 SK와 더불어서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았던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SK건설의 유증 참여로 인한 상승 탄력이 다소 좀 둔화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회사의 영업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그러면 역시 백신이라든가 주력 품목의 판매가 호조를 좀 보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역시 기대는 좀 해볼 만한 주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중의 영향이라든가 또 이전 고점인 53,000원 선에 일단 저항을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최근 매수를 해주는 주체들은 좀 외국인이거든요. 외국인들이 그래도 그나마 꾸준히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될지 여부를 좀 판단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따라서 현재 포인트는 지금 SK케미칼한테 포인트는 역시 유중 영향이 얼마나 더 있겠느냐, 그리고 수급상으로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해주겠느냐, 그에 따라서 고점을 돌파하겠느냐 정도를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매수 관심가는요, 워낙 주가가 좀 싸긴 합니다만 최근에 반등이 좀 나왔었고요. 5일선 부근의 지지를 감안했을 때 매수 관심가는 5만원 선 초반이나 그 이하 정도로 잡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역시 SK케미칼도 주가가 워낙 좀 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또 영업적인 부분에 수익성에 좀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목표가는 55,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K케미칼 외국인의 수급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매수 관심가는 5만 원 이하에서 목표가는 고점 이상인 55,000원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계좌가 좀 뿌듯합니다. 저희가 질문 드렸던 종목 삼성전기와 SK케미칼 모두 일단 지금 들어가 보기에는 싼 가격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전략까지 참고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멘토님의 매력 종목 들어볼게요. 네, 오늘은 휴대폰 부품주 중에서 세코닉스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그 휴대폰 부품주가 올해는 굉장히 참 된소리를 맞이는 올해 한 해가 되겠는데요. 세코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이 예상보다는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타 휴대폰 부품주에 비해서는 굉장히 추세를 다시 한번 반등으로 시도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3분기에 이어서 4분기에도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카메라 렌즈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역시 차량용 카메라까지도 역시 손을 대면서 차량용 카메라라든가 모바일 렌즈, 이런 광학 렌즈 사업으로 다각화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역시 그 휴대폰 부품주에 대한 우려감들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면 역시 기관의 매수세가 좀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기관에서 계속해서 저점 부근에서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현재 한 달 누적 기준으로 한 30만 주 정도 매수가 돼 있는데요. 일단 기관의 매수에 의해서 일단 반등을 다시 한번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 이제 21선까지 안착이 좀 된 모습인데 오늘은 다소 좀 밀려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 흐름에서 보면 역시 기관 매수세가 지속될 수가 있느냐, 이 여부를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또한 최근에 고점 역할했던 28,000원 선 위로 안착할 수 있느냐를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세코닉스의 포인트는 실적 개선 기대와 렌즈 사업의 다각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쪽에 점수를 주신다면 한번 매매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매수 관심가는 어제 한 27,000원 선 위까지 한번 올라갔었는데 역시 27,000원 이하 선 정도에서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포커스가 좀 맞춰진다면 목표가는 3만 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업이 다각화되고 있고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도 있는 세코닉스 매력 종목으로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효열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중국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상해 지수가 나흘간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관망세가 짙게 깔려 있는데 현재 출발 상황 어떻습니까? 예, 현재 상해 종합주가지수 약 후하권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0.09% 하락한 2181.2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이 2200선이 무너진 이후 뚜렷한 상승 기조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의 관망 심리는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최근 중국 증시가 하락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시노펙 그룹의 그 가스관 폭발로 인한 그 4개 상장사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가스관 폭발로 인한 그 수송 간의 폭발로 인한 시장에서의 부담감이 나타나고 있고 결국 시가총액 큰 시노펙이 주가 하락을 좀 견인하고 있다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상하이 국유기업 개혁 방안이 출시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국유기업 개혁 방안에 따른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국유기업들의 민간 자본 투입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부분들이 증시에서의 하방 경직성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증시가 하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그 중국의 부동산 규제책이 계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도시에 대한 주택 규제 강화 또한 크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등 긴축 기조에 대한 부담감들은 좀 더 이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는 관망 장세가 좀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반발 매수의 유입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당분간 관망 장세가 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님과 함께 중국 증시 확인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치 투자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보고요. 전문가가 엄선한 종목까지 받아보는 가치 투자 진득하게 위대하게 순서 곧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높은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 듬직한 이분입니다. 동부증권의 우재근 차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가치 투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수익률도 좋은 상황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일진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네. 왔는데요. 일진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조금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진 디스플레이는 태블릿 PC와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터치 스크린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업체로서 삼성전자에 주로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동사의 전체 매출액의 약 70% 정도가 삼성전자 태블릿 PC용 터치 스크린 부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삼성전자의 그 태블릿 PC 판매량에 따라서 실적이 많이 연동되는 그런 이제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올해 이후 하반기 이후 내년부터는 삼성전자의 태블릿 PC 판매량 증가로 인해서 상당히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무제표를 보시면은요, 작년도 2012년도에 매출액은 약 6천억 원 수준이었었습니다. 5,965억 원이었었는데요. 올해는 약 7,214억 원으로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작년도 646억 원에서 올해 약 669억 원으로 상당히 견조하게 꾸준히 실적이 증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약 2011년도, 10년도의 매출액을 추세를 보시더라도요. 2010년도 1,000억 원대 매출액이 2011년도에 3,000억 원, 2012년도에 약 6,000억 원, 그리고 올해 7,000억 원, 그리고 이러한 꾸준한 증가세는 내년에도 이어져서 내년도에는 약 매출액이 8,400억 원으로 이렇게 향후 과거 3년부터 내년도까지 매출액이 꾸준히 늘어나는 그런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자세히 알아보면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진 디스플레이는 그 삼성전자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앞으로 투자 부분이라든지 전략 부분을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요. 얼마 전에 발표한 삼성전자 그 IR에서 올해 그 스마트폰에 이어서 주력 제품이 태블릿 PC로 중심 이동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태블릿 PC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시장 점유율이 애플에 약간 밀려서 2위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태블릿 PC를 시장 점유율 1위로 올리겠다는 그런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약 향후 4년간 연평균 약 15% 이제 시장 점유율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 그 삼성전자의 태블릿 PC 생산량은 약 4천만 대 정도 수준에 해당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약 7천만 대 수준으로 대폭 확대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태블릿 PC용 터치 스크린 부분의 실적이 이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한 가지 그 주의할 점은 그 터치 스크린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터치 스크린 업체들의 경쟁이 좀 날로 이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력이 떨어진 업체들은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런 우려 때문에 사실 이제 일진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이제 터치 스크린 업체들의 주가가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타사 대비 이 분야에서 우수한 그 품질 경쟁력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그 수익성 단가 인하가 약 20% 정도 있다 하더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우수한 경쟁력과 매출, 아까 부분에서 그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의 그 판매량 증가로 인한 매출은 오히려 약 한 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진 디스플레이가 보유하고 있는 고부가 가치 제품 비중이 이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수익성을 유지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치 부분을 좀 보실 텐데요. 내년도 삼성전자의 태블릿 PC 판매량을 약 7천만 대 수준으로 이제 가정을 하게 되면은 동사의 그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EPS가 약 2,400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내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주가는
PER 기준으로 약 6.5배 정도 해당이 되는데요.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서 앞으로의 그 주가 매력도 상당히 높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평가되어 있는 일진 디스플레이 내년도에 태블릿 PC의 성장이 이어진다면 목표가도 되게 높을 것 같은데 가격적인 평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 오늘 일단 차트를 좀 보시면은요. 네. 가격이 오늘 약간 올라서 이제 17,400원 정도, 어제보다 약 300원 정도 올라 있는데요. 제가 원래 이제 요 가져오 나올 때는 17,000원 정도 선 정도에서 매수를 하시면은 네.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되는데, 만에 오늘 이제 매수를 들어가실 때 조금 이제 주가가 빠르게 상승폭으로 간다고 한다면은 네. 뭐 현재가 정도에서 매수를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다소 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EPS에 내년도 EPS를 기준으로 했을 때 25,000원. 사실 2012년도 11월 달에 보시면은요. 네. 가장 높았을 가격대가 약 24,000원 정도 됐었는데요. 충분히 이 가격대까지는 일단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5,000원 정도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보유 기간은 약 한 6개월 정도로 중장기 투자하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비중은 10%. 그리고 만에 하나 이제 악재가 나오거나 해서 이제 주가가 하락할 때에는 손절 라인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주봉인데요. 15,000원에서 이제 2번 정도 W자형으로 해서 이제 그 지지를 받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15,000원대가 만약에 깨지게 되면은 손절을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요. 따라서 이제 손절가는 14,500원 정도로 설정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진 디스플레이 가격대 한 17,000원 이하에서 관심 가질 수 있지만 현재 가격에서도 매수 관심가 가능하고요. 또 목표가는 전 고점보다 다소 높은 25,0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까지 받아봤는데요. 최근 변동성이 큰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 이겨내려면 말씀해 주셨던 가치 투자 종목들 잘 선정하셔서 길게 가져가는 안목이 중요할 텐데요. 우재근 차장님의 지난주까지의 포트폴리오 상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재근 우재근 차장님의 네. 포트폴리오입니다. 대덕 GDS와 국도화학, 풍산과 현대중공업, 하나금융지주, LG디스플레이, 기아차 각각 10%씩 담고 있습니다.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국도화학이 다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6% 넘게 수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중공업과 하나금융지주도 각각 4%씩 수익 보고 있습니다. 다만 대덕 GDS가 아쉽게도 한 6% 정도 손실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가 3% 넘는 수익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기아차는 다소 한 2% 정도 빠지고 있네요. 네, 대덕 GDS가 손절가를 터치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긴 관점에서 본다면 보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재근 차장님의 AS 듣고 싶은데요. 네, 대덕 GDS가 저도 이제 관심이 많은 가는 종목인데요. 지금 이제 보시면 일단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왜 이렇게 주가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냐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덕 GDS는 잘 알다시피 그 플렉서블 연성 기판 회로를 이제 제조하는 업체인데 그 전방 업체들이 약간 지금 수익성, 특히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스마트폰에 많이 들어가는 부품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판매량이 약간 둔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차트상에서 보셨을 때는 거의 지금 바닥권 정도에 와 있어요. 그래서 네. 18,000원대를 제가 지지선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깰 듯하면서 지금 계속 지지를 받고 있고 저가 매수가 18,000원이 깨지는 상황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손절로 대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18,000원 이하로 강하게 깨면서 수급이 매도로 전환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물론 이제 손절가로 대응을 하셔야겠지만 현재의 주가 흐름 상태를 봤을 때는 조금 더 보유를 하시면서 18,000원 지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게 더 중요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네. 대덕 GDS 손절가를 터치하긴 했지만 우선은 강하게 빠지지 않기 때문에 보유하자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주 내에 또 강한 움직임이 있다면 우재근 차장님께 계속해서 AS를 받아보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원화의 환율이 이제 1,040원대로 내려온 네. 상황이잖아요. 엔저가 더 강해지고 있는 추세적인 기조로 자리 잡는 분위기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국내 수출주들 가격 경쟁력 타격을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 가운데 기아차 있는데 한번 AS 받아볼게요. 네. 지난번에도 이제 그 환율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네. 물론 이제 이 기아차라든지 현대차 같은 그 자동차 업체들은 환율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을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환율에 의해서 그러니까 수출을 하기 때문에 이제 달러로 결제를 받게 되죠. 그래서 달러 환율에 따라서 환차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 업체가 주로 이제 일본 업체하고 해외에서 경쟁을 하게 돼 있는데요. 일본의 그 원화 최근에 이제 엔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면서 가격 경쟁력 면에서 일본 차 대비해서 저희가 불리하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두 가지의 우려인데 그 먼저 전자의 경우에 달러 환차손에 관한 문제는 실제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 대기업 경우에는 그 잘 해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지에 따라서 환차손은 상당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사실은 좀 펀더멘탈 면에서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그럼 과연 일본 차하고 지금 가격 경쟁 면에서 우리나라 자동차가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품질 면에서 네. 일본 차 대비 경쟁력이 있다. 지금은 현대차 그룹이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에서 일본 차와 겨룰 때 반드시 이제 예전에는 싼 가격으로 이제 경쟁을 했었지만 최근에는 품질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의 최근에 그 마케팅 전략도 가격을 저가 경쟁력으로 이제 승부하는 것이 아니고 품질로 고가 승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보다도 지금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도에 기아차에서 이제 신차가 출시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차가 출시가 되면은 가격이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이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적도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환율에 대한 부분은 아직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일단 환율적인 부분은 기아차의 걸림돌이 될 수 없다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품질로 잘 싸워왔듯이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목표 가격 8만 원 그대로 유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치 투자에 대해서 동부증권 우재근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10시 핫텐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